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곧 우리와 미국의 장관급 회담도 예정돼 있어서 정부의 전략적 대응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에서는 최대 변수인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한치우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개관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침에 관세 관련 속보가 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네.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가 됐었는데 이거 예정대로 3월 4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이와 함께 미국이 멕시코에 이 대중 관세 부과하라고 압박도 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점점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한 달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유예인데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 유예란 얘기는 뭐냐면 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좀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아직 협상이 잘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주일 남겨두고 우린 그럼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좀 더 협상을 좀 빨리 당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무엇을 요구했냐면 멕시코에다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좀 부과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멕시코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25%의 이 관세를 피하려면 너희들도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건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멕시코를 생산기지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로 들어가는 중국산 부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관세를 부과해라. 그래야지만 그게 좀 막힐 것 같다라는 게 미국의 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아마 지금 그 블룸버그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 양쪽에도 현재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하는 방향대로 현재 그 협상을 끌어가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 확실한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 기업이 계속 멕시코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는 게 아마 미국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입장에서는 캐나다나 멕시코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우방국가이기도 한데, 이런 우방국가에 대해서 이런 무역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두 나라를 제재한다기보다는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게 더 크거든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대부분 다 협상을 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멕시코가 이제 타겟가 됐지만 두 번째는 이제 캐나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홍콩이 이제 반환되면서 홍콩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시일서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를 또 그 다음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는 이제 협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예.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이 관세만 있는 게 지금 아니더라고요. 미국 항구에 입항을 할 때 중국 선사나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 100만 달러 규모 수수료, 이게 우리 돈으로 자그마치 약 14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인데 이걸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100만 불이면 100만 장자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걸 부과하겠다는 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작년에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이 5척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국이 1,700척을 건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방법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그거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선박에 대해서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 선사에서 들어오는 배들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든 배로 들어오는 것들은 150만 달러를 지금 부과하겠다고 있고요. 이 코스코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컨테이너선이 무려 540척이나 했답니다. 그다음에 유조선이 200척, 그러니까 거의 740척의 일반 상선만 운영하고 있는 커다란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타격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공사들 스타일 얼라이언스처럼 동맹 맺듯이 해운도 동맹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 프리미어 동맹 같은 데는 좀 영향력이 좀 많이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해운은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조선을 현재 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전 세계 중국이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일단 해운과 조선을 먼저 타켓을 삼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국산 선박 그리고 중국 선사에 대한 수수료 검토 방안이 알려지면서 당장 우리 조선과 해운이 반사 이익을 얻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심일까요? 아무래도 오전 중에 그 조선 해운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중국 선적, 그러니까 중국이 본사인 그 선박들은 미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심할 상황이 되다 봅니다. 그렇다 보면 중국과 관련된 선사나 선박에 대해서는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회사들 그중에서도 가장 조선이 지금 활발하고 해운이 활발한 우리나라가 되겠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조선사인 HMM 지금 현재 여러 가지 HMM도 현재 SK상선이나 뭐 여러 가지 그 M&A 관계도 있고 하지만 HMM도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볼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좀 미국이 협조를 해야 된다. 특히 미 해군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해군의 현재 MRO 사업이 연 한 20조 정도 된답니다. MRO는 이제 선박 수리하고 이러는 건데 2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미국에서는 계속 그거를 우리나라에 요구를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조선사가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그 승인을 해줬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미국에서는 강력하게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과 해운업에서 우리나라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그런 무역 협상을 벌일 때 좋은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동차 관세도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대미 수출 1위 품목이 우리 자동차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것이 바로 자동차 부품이더라고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동차 관세를 논의할 때 이걸 우리가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쉐보레 같은 경우 소형차는 다 한국에서 생산하고 가지고 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이 좋으니까 부품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대미 수출만 한 8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부품이 현재 그 미국에 수출하는 게 그 전체 부품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1위 정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미국 완성차 업계에서는 한국 부품을 많이 원합니다. 왜? 품질이 좋기 때문에. 기술력도 좋고 품질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부품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겠다 하면 우리는 부품 수출을 또 늘릴 수 있는 여력도 있고 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결코 우리가 그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앞에 선박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본인들의 이제 협상을 할 때 좀 지렛대로 삼으려는 영향들이 큰데 저는 자동차에 대한 대미 수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린 손이 아프다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만약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게 될 경우 당연히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럼 쉐보레에서 소형차를 생산해서 다 미국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쉐보레는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GM은 다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회사도 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밀한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우리 기업 CEO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미국 방문해서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 만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나긴 했는데 대규모 투자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입장은 일단 미국이 주는 인센티브 봐가면서 투자 결정할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그 미국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그 미국 현지에 계신 한국분이 이제 뉴스를 전해주시는데 이번에 아마 상의에서 아마 그 경제사절단이 갔는데 처음에 이번에 초대를 이제 그 갈라를 초대하는데 150명 정도 초대를 하는데 300명이 왔다 그래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한국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라는 것을 반증하는 효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에 한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면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우산
우선 투자 환경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죠. 우리가 갑입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사절단도 그래 알겠다. 투자는 하려는 하는데 미국 신정부가 얼마나 투자하는 데서 인센티브를 주는지, 얼마나 이익을 주는지 보고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미 투자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과의 앞으로 우리가 그 투자나 뭐 무역이나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상호 이익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미국도 현재 투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의 이번 그 협상에서도 이것도 또 아주 좋은 협상 지렛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미국 방문해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 관계자들 만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앞으로 이 의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관료와 경제계는 또 입장이 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아예 미국에다 이제 우리 정부는 요구를 해야죠.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좀 예외를 적용해달라. 그동안 철강 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 트럼프 정부 일기 때도 우린 쿼터제로 스스로 협상을 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현재 한미 FTA가 체결돼 있기 때문에 무관세에 대해서도 서로 현재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대미 투자 협정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10억 달러 이상 우리나라 기업들이 와서 이번에도 설명회 했지 않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과 관이 같이 원팀이 돼서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다는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품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뭐 배터리나 반도체는 당연히 미국이 우리나라와 협력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조선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해운도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 같은 경우만 해도 앞으로 미국이 350척의 군함을 30년 동안 건조한다고 합니다. 최첨단 군함이겠죠. 우리나라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어렵던 상황이라는 걸 미국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민과 간이 힘을 합쳐서 현재 미국의 통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